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산에서는 2월 19일 일요일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또 바뀌었지요. 이 마이크는 미국의 유명한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제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시청하시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 교민께서 지난주에 이 마이크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을 뿐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그 팝송을 부른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의 그 참 간절한 성원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창중의 태국 시국 토크쇼 역시 대성황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연제구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 5층에서 열리는 윤창중 시국 토크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중의 거침없는 시국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 윤창중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윤창중 시국 토크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윤창중 시국 토크쇼, 부산 다이아몬드 호텔,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월드컵 대로 164번 길입니다. 164번 길. 그리고 또 다음 일요일 서울에서 2월 26일 캐피탈 호텔 3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2월 26일입니다. 꼭 좀 기억하셔서 많은 분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윤창중의 대국민 담화를 재개했습니다. 윤창중의 제11차 대국민 담화. 제목은 태극기 세력을 향한 행동 지침. 이젠 특검 타도를 겨냥해 총궐기하라. 총궐기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 여러분, 태극기 세력을 향해 저 윤창중이 보내드리는 행동 지침입니다. 이젠 박영수 특검 타도를 겨냥해 총궐기해야 합니다. 이젠 박영수 특검 타도를 향해 박영수 특검 타도, 박영수 특검 타도를 향해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여러분께서는 총궐기해야 합니다. 기적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난밤 사이 쏟아져 내려 살그머니 쌓여있는 눈처럼 찾아옵니다. 저 윤창중은 지난주 토요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일생일대 가장 강렬한 감회를 느꼈습니다. 참으로 가장 강렬한 일생일대 최고의 감회를 느꼈습니다. 저의 몸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목구멍으로 꾸역꾸역 토해져 나오는 영혼의 환희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태극기 세력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극적입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형성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의 자유민주주의 시민 세력이 서울시청 앞과 대한문 앞에 이르는 광장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야말로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운집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군중이 모여 태극기를 온몸에 휘감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며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모이는 장면이 마침내 연출될 것이라고 저 윤창중 역시 불과 3개월 보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90조 담화를 통해 최순실로부터 정권 초반 청와대 비서실이 안착되지 않아 연설문 등과 관련해 조력을 받았다고 시인하자 대한민국이 초상집 분위기 속에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 결코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시작으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분발과 용기를 나름대로 끊임없이 촉구해왔던 저로서는 지난주 토요일 거대하게 운집한 태극기 시민의 규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터뜨리고 나오자마자 좌파 언론인 지식인은 물론이고 보수 우파 언론인 지식인 가릴 것 없이 보수 우파 언론인 지식인 가릴 것 없이 거의 예외 없이 광화문 촛불 시위에 영합하고 편승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주장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류에 과감히 역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윤창중은 스스로 청와대 밖에서 존재하는 임명되지 않은 대변인을 자임하면서 싸워 나가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골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결코 지킬 수 없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정권 장악을 노리는 야당들, 좌파,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 저 윤창중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했던 그 삽과 도끼로 박근혜 대통령을 똑같이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있다고 저는 절규했습니다. 작년 한 해 좌파로부터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저의 주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논객,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평론가, 지식인, 언론인이 말한 여러 발언 가운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이 바로 저의 그런 주장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어떤 상황에서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하야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임기를 하루라도 덜하지 말고 채워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하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철저히 헌법, 법률,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셋째, 국민 모두의 차돌 같은 차가운 이성의 힘으로 이 난세를 헤쳐 나가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 넷째,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을 포함한 반 대한민국 세력과 싸우기 위해 의병으로 나서자, 들고 일어서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의 외침은 처음에는 거대한 절벽 앞에 절규였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원로라는 사람들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4월 하야를 거침없이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할 새누리당은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청계에 입문한 수많은 초선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조차 광화문 촛불 시위에 영합하고 편승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배신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 입을 열 수가 없는, 다리 밑이, 다리 무릎 아래가 무너져 내리게 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정치인의 그 작태, 표변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공범 조직의 우두머리로 만들어 버리는 졸속의 정치적 중간 수사, 졸속의 급조한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밀실에서 만들어낸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하 소설을 내놓았고,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 국회는 탄핵을 일사천리로 의결해 버렸습니다. 특검이 수사팀조차 꾸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광란극이 이 땅에서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어둠을 뚫고 일어섭니다. 정의는 어둠을 뚫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은 부정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 윤창중은 글과 방송, 그리고 대구, 부산, 대전을 넘나들며 외쳤습니다. 탄핵은 반헌법적이요 원천 무효이며 21세기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다. 윤창중을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시켜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력 콘크리트를 싸발라 매장해버린 그 도구들과 수법을 그대로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있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 이렇게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전국을 돌며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민과 해외에 계신 자유민주주의 해외 동포 여러분이 드디어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좌익의 개, 좌익의 부역 세력이 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나라야 어떻게 되든 오직 정권 장악에만 혈안이 된 야당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갈아엎으려는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개처럼 똘똘 뭉쳐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는 광란극이 이 사건의 본질적 실체라는 저의 분석과 주장에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열광하면서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저희 외침에 마침내 절대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석기 석방, 혁명 정권 수립하자는 중학생들의 외침,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저 좌파, 진북, 종북, 반미 세력들의 슬로건은 물론이고 박근혜 여성 대통령을
참수해버린 끔찍한 악녀의 모습을 담은 고무공을 어린아이 손에 들려 땅바닥에 굴리게 하는 이 땅의 젊은 부모들의 잔인성, 그리고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 그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 박근혜 대통령을 발가 벗겨 박근혜 대통령을 구역질나게 발가 벗겨 박근혜 포르노를 내걸은 표창원의 그 관음적 악마적 품성, 그 악마적 품성을 목격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마침내 각성하고 들고 일어나 총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애국을 거론하는 마우스 보수가 아니라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는 행동하는 보수, 행동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어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 목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외쳐댔습니다. 저 윤창중은 이 서재에서, 그리고 이 서재를 뛰쳐나와 광장과 거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제 목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외쳐댔습니다. 광화문 광란극이 대한민국 언론에 미화되면 될수록 새누리당 비박계들이 뛰쳐나와 당을 만드는 폐륜적 행태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태극기 진영은 놀라운 속도로 몸집을 키워 나갔습니다. 드디어 2017년 2월 11일 지난주 토요일, 2017년 2월 11일 지난주 토요일, 태극기 세력은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역사를 스스로 모조리 깨고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참가자 규모의 기록을 스스로 모조리 깨고 역대 최고의 집회 참가자 숫자를 이 땅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태극기 시민의 물결이 거칠 것 없는 저 쓰나미의 파고처럼 과거의 모든 쓰레기들을 휩쓸어 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세력으로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장하신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진정한 해외 동포 여러분이신 겁니다. 촛불 세력을 능가하고도 남을 규모의 군중과 함성을 우리 손으로, 우리 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통적 보수 우파 세력이 이제 완전히 복원된 것입니다. 비단 5,500만 명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살아가고 계시는 720만 해외 동포들 역시 위대한 태극기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1945년 해방 후 반탁 찬탁 대결에서 우파가 좌파를 이겨 대한민국의 건국을 향한 초석을 세우게 됐고,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학도병으로 나서서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했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마침내 공산 세력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룬 지 65년여 만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 새 역사를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윤창중은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만들어낸 이 같은 기적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 위복의 호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과 저력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윤창중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을 향해 이같이 우리의 위력을 다시 복원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모아 쟁취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말하려 합니다.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한 타도 투쟁을 펼쳐나가자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젠 특검 타도를 위해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힘겹게 회복한 역량과 저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극기 세력이여, 특검 타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검찰의 졸속 짜맞추기식 중간수사 결과를 수십 배, 수백 배 능가하고도 남을 무리한 수사를 무소불위로 지속하고 있는 특검, 박영수 특검을 타도하는데 보수 우파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미 3개월 여전에 구영태와 그의 추종 세력 간의 음모를 담고 있는 녹음 파일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순실을 등쳐먹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생매장하려는 거대하고도 구체적인 구도를 음모하고 있는 내용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전개하고 있는 이 광난극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일거에 뒤엎고도 남을 녹음 파일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검찰은 무려 2,000여 개의 이 같은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정치 검찰이 아닌 겁니까?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기획 세력의 존재를 실감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 김수남 총장에게 저 윤창룡은 묻겠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검찰총장 김수남 당신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검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 조직의 순회로 몰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확인하고서도 묻어둔 겁니까? 검찰총장 김수남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이래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이 아니라는 오명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내적 관계를 악용해서 등쳐먹으려는 야비한 구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고영태가 의인입니까? 고영태가 홍길동입니까? 고영태를 의인으로 만들고 홍길동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고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만 몰아간 고영태와 한패거리 간에 나눈 그 녹음 파일, 2000여 개의 녹음 파일, 명백한 그 등쳐먹겠다는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만 몰아간 검찰의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고영태 일당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희생물입니다. 그런데도 왜 고영태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바람만 쏟아 놓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쇠고랑을 찾는데도 정작 이번 사건의 연출자여 주인공인 고영태는 구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영태가 최순실을 등쳐먹기 위해 벌인 치정극으로 명백히 사건의 본질적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좌익의 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언론, 야당, 그리고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은 고영태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안달하고 있습니다. 아예 외면하거나 대한민국 종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채널만 들면은 고영태를 의인으로 만들고 고영태를 홍길동으로 만들고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로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고영태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다 해서 사건의 본말이 뒤바뀌어질 수 없다는 궤변과 요설이 종편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잘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특검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도 창피한 일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이것은 너무도 창피한 정치 특검입니다. 촛불 시위를 보면 이미 박근혜 정권은 종말을 고한 것 같으니까 이들에게 줄을 섰고 미래 권력으로 보이는 야당에 편승하지 않았다면 그런 중대한 녹음 파일을 감추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런 중대한 녹음 파일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검은 몰랐습니까? 박영수 특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먼저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수사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인민재판과 마저 사냥을 통해 여론을 오도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특검을 향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의 사실이 거침없이 언론에 흘러나와 편파, 왜곡, 조작하는 억지 보도가 홍수를 이뤄왔습니다. 마치 삼류 정당처럼 대변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마구잡이로 피의 사실을 언론에 대고 흘려가지고 가차없이 여론 재판을 벌이는 인민재판소가 바로 특검입니다. 저는 재벌을 편들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이 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명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가지고 대외 신인도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그 주범이 바로 정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있는 박영수 특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다가 망신을 줌으로써 대한민국 기업의 치명적인 상처와 오명과 누명을 덮어 씌우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였고 대한민국 검찰이었고 그런 국회와 검찰과 언론의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같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을 벌임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2중, 3중, 4중의 자물쇠를 꽁꽁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토록 마구잡이식으로 무소불위의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 쳐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이려 하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을 느닷없이 대면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나. 청와대를 놓고 교묘하게 국민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 수사를 회피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뻔뻔한 대통령으로 부각시켜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과 이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는 정치 집단 뺨치는 언론 프레이를 지금 박영수 특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금쪽 같은 수사기간을 허비해놓고 또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블랙리스트 정권의 원조가 어느 정권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 아닙니까? 그들은 우파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체육부 산하단체장을 모조리 좌파로 바꿔버렸습니다. 코드 인사라는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우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사차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관행이었습니다. 특검이 만약에 이번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려 할 것 같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블랙리스트에서부터 그 뿌리를 수사했어야만 공정한 특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시켜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 그리고 촛불 세력으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법 특검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박영수 특검 타도에 그 위력과 저력을 완전히 회복한 태극기 세력은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절박한 상황임을 간곡히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타도해야만 헌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 부당성과 권력 남용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 그를 냉혹하게 심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당연히 보도하지 않거나 한 줄 보도하는 시중만 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총동원해서 특검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린 그 집회 내용을 상세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지속해온 그 무소불위의 아나무인의 수사에 대한 그 부당성과 불법성을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 공유하기 위해서 SNS를 총동원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박영수 특검을 향해 거대한 항의가 쓰나미처럼 거센 파도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특검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 우파의 여론전 앞에서 무력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부터 태극기 집회의 투쟁 역량은 박영수 특검 타도에 총 집중해야 합니다. 박영수 특검 타도를 위해 총 걸기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칼럼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길다는 분도 많습니다만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은 저의 그 열정, 영혼을 중단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길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산에서 이번 주 일요일 19일이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리는 윤창중 시국 토크쇼, 그리고 다음 일요일 서울에서 26일 캐피탈 호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리는 윤창중 시국 토크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이 이번 2월 달에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을 기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절박한 시간임을 인식하고 윤창중 시국 토크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창중 시국 토크쇼.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산에서는 2월 19일 일요일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2월 26일 일요일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 안내입니다. 윤창중의 3년간 참담했던 칩거와 은둔을 다룬 윤창중의 고백 피정, 대선을 앞둔 윤창중의 본격적인 산문적 정치 칼럼집 2017년 12월이 나와 있습니다. 010-8881-4649로 전화 주세요.